오늘은 유넷 모델의 블록에 대해 이해하고 스테이블 디퓨전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직접 개입하여 이미지 생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스테이블 디퓨전의 동작을 담당하는 기본 인공신경망 3개가 컴퓨어아이의 기본 워크플로우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클립은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 프롬프트를 유넷이 알아들을 수 있는 토큰 임베딩으로 변환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유넷은 잠재 영역에서 동작하며 전달받은 잠재 이미지와 토큰 임베딩을 기반으로 여러 스텝에 거쳐 노이즈를 제거하여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VAE는 잠재 영역에서 생성된 잠재 이미지를 픽셀 이미지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중 오늘은 유넷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K-샘플러에서는 순서대로 모델 입력단에서 유넷을, 그리고 컨디셔닝 입력단으로 토큰 임베딩을, 마지막으로 레이턴드 입력단으로 잠재 이미지를 받아옵니다. 기본적으로 입력받은 잠재 이미지와 토큰 임베딩은 유넷 모델로 전달됩니다. 유넷은 전달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제거할 노이즈를 예측하고, 입력받은 이미지에서 예측 노이즈만큼 노이즈를 제거하여 이미지를 점진적으로 생성해 나갑니다. K-샘플러의 샘플링 스텝을 20으로 설정했다면 유넷은 이 노이즈 제거를 20회 반복합니다. 노이즈 제거를 통해 생성된 잠재 이미지는 VAE 디코딩을 거쳐 픽셀 영역 이미지로 변환됩니다. 그럼 유넷은 어떤 식으로 노이즈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유넷 또한 일반적인 인코딩, 디코딩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인코딩 과정에서 입력받은 잠재 이미지와 토큰 임베딩 간의 관계를 추론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코딩 과정에서 제거할 노이즈를 예측합니다. 복잡한 수식은 이해가 어려움으로 제껴두고 정성적인 측면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넷의 인코딩과 디코딩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코딩 12단계, 디코딩 12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는 유넷 블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록을 차례대로 쭉 나열해서 인코딩과 디코딩 과정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알파벳 U 모양을 닮았다 하여 유넷이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다시 유넷 블록을 보면 각 블록은 유넷으로 전달된 잠재 이미지와 토큰 임베딩을 입력으로 받아 크로스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두 입력값의 연관성을 파악합니다. 인코딩 단계에서는 두 입력값의 차원을 줄여가면서 핵심 연관성, 즉 특성을 파악하는 단계이고, 반대로 디코딩은 파악한 특성을 기반으로 다시 차원을 넓혀가며 예측 노이즈를 구성합니다. 너무 추상적이라 이해가 어려우므로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명의 아이들이 넓은 운동장에 50m 간격으로 일렬로 서서 게임을 합니다. 첫 번째 아이는 이미지를 직접 보고 그 이미지를 묘사하는 단어들을 생각나는 대로 두 번째 아이에게 카톡으로 전달합니다. 두 번째 아이는 50m 앞에 있는 이미지를 참고해 첫 번째 아이에게 전달받은 단어들 중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은 단어 2개만 추려 세 번째 아이에게 카톡으로 전달합니다. 세 번째 아이는 100m 떨어진 이미지를 참고해 자신이 전달받은 2개 단어 중 더 핵심이 된다고 느껴지는 단어를 하나만 선택해 네 번째 아이에게 전달합니다. 이제 네 번째 아이는 세 번째 아이에게 들은 핵심 단어가 하나뿐입니다. 150m 거리에 잘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목이 빠져라 살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그림 같아 보이므로 마지막 친구에게 호랑이 그림이라고 전달합니다. 마지막 친구는 200m나 멀리 떨어져 애초에 원본 이미지가 뭔지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전달받은 호랑이 그림을 나름의 기호대로 김웅도 스타일로 그려냅니다. 분명 원본 이미지는 실제 호랑이가 눈밭에서 달리는 사진이었는데 결과 이미지는 그림으로 바뀐 앉아있는 얌전한 호랑이 그림이 생성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첫 번째 친구가 두 번째 친구뿐만 아니라 200m 멀리 떨어진 마지막 친구에게도 동시에 카카오톡을 전달했다면 어떤 결과가 생성되었을까요? 마지막 친구는 거리가 멀어 원본 이미지를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첫 번째 친구의 카톡 덕분에 그림을 그릴 때 원본과 상당 부분 유사하게 그림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유넷에서는 이런 카톡을 스킵 커넥션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유넷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운동장 게임 속 한 명 한 명의 아이는 유넷에서는 유넷 블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그림이나 책을 보고도 사람마다 요약하는 방법이 다르듯 유넷 블록 또한 각각 특징을 해석하고 반영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어떤 블록은 이미지의 전반적인 스타일에 관여하는 반면 어떤 블록은 이미지의 주제에 깊이 관여합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사용자가 유닛을 구성하는 각각의 블록에게 각각 다른 컨디셔닝을 입력하거나 제공한 컨디셔닝의 가중치를 달리한다면 조금 더 원시적인 차원에서 스테이블 디퓨전 이미지 생성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기능을 예전부터 잘 활용해오고 있었는데요. 바로 로라 블록 웨이트가 그 기능입니다. 로라 블록 웨이트는 인코딩 12개, 디코딩 12개를 포함한 총 25개의 유닛 블록 중 16개의 블록에 로라 가중치를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로라 하스 프로그램 개발자인 코아야 SS의 답변에 따르면 스테이블 디퓨전 유닛 블록 중 16개 블록만 트랜스포머 블록이라고 하는데요. 트랜스포머가 바로 아까 살펴본 것처럼 잠재 이미지와 토큰 임베딩 간의 크로스 어텐션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로라가 아닌 텍스트 프롬프트 및 IP 어댑터를 유닛 블록에 따로따로 적용하는 기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를 K샘플러의 컨디셔닝 노드로 보내지 않고 유닛의 각기 다른 블록으로 직접 보내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SDXL 모델로 테스트하기 때문에 유닛 블록의 개수와 구성이 앞서 살펴본 SD 1.5 버전과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유닛의 특정 블록이 이미지 생성의 특정 영역이나 스타일 등에 관여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컨디셔닝을 블록마다 직접 넣어보면서 결과를 비교해봅니다. 아래의 초록색 영역은 기본 워크플로우를 나타내며 상단 빨간색은 프롬프트 인젝션을 위해 구성한 부분입니다. 차이점은 K샘플러의 포지티브 컨디셔닝 부분에 빈 컨디셔닝을 전달해주는 대신 프롬프트 인젝션 노드를 이용해 유닛 블록에 직접 컨디셔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동일한 프롬프트를 이용해 라벤더 풍경을 그려봅니다. 프롬프트 인젝션 노드의 가장 첫 번째 입력값에 컨디셔닝을 전달하면 전체 유닛 블록에 프롬프트를 주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유닛 블록에 프롬프트를 주입했기 때문에 기본 워크플로우와 같은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유닛 블록이 전반적인 이미지 구성, 즉 주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레이디라는 간단한 프롬프트를 각 블록에 순서대로 삽입하며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풋 8번 입력으로 레이디 프롬프트를 주입했을 때 이미지에 여성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반적인 스타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블럭을 찾기 위해 오일 페인팅이란 태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웃풋 1번으로 주입하자 이미지의 스타일이 급격하게 유화처럼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성과 스타일에 관여하는 유닛 블럭을 알아냈으므로 다른 프롬프트를 주입해 봅니다. 여자를 남자로, 유화를 수채화로 바꾸는 작업 등이 가능합니다. 앞서 유닛 블록에 프롬프트를 직접 삽입했다면 이번에는 IP 어댑터를 유닛 블록에 직접 적용해 보겠습니다. IP 어댑터 플러스 커스텀 노드에는 매드 사이언티스트 노드가 있습니다. 하단의 빈칸에는 유닛 블록을 지정하여 IP 어댑터의 가중치를 따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기존의 IP 어댑터 노드 대신 해당 노드를 불러와 워크플로우를 구성해 줍니다. 모든 유닛 블록에 IP 어댑터를 적용한 뒤 이미지를 생성하면 클릭 비전이 보고 이해한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이번에는 매드 사이언티스트 노드를 하나 더 추가한 뒤 앞서 살펴본 스타일에 큰 영향을 주는 유닛 블록에 따로 이미지 프롬프트를 주입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드 사이언티스트 노드에서는 스타일에 크게 관여하는 6번 블록에 가중치를 1로 주고 나머지 블록은 모두 0으로 조정했습니다. 동시에 첫 번째 매드 사이언티스트 노드에서는 6번 유닛의 가중치를 낮춰주고 나머지 가중치는 모두 1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미지를 생성해봅니다. 이제 IP 어댑터의 스타일 트랜스퍼 설정이 아니라 직접 유닛 블록에 선택적으로 이미지 프롬프트를 주입하여 스타일과 구성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타일이나 구도뿐만 아니라 다른 유닛 블록들도 테스트해보면서 미세한 차이를 파악하고 잘 활용한다면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더더욱 정교한 컨트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